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결과치를 보니까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최대 추정치가 나왔네요. 영업이익이 8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17.39%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 윤정식 기업 분석팀 연구원님 다시 전화로 만나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문가들의 최대 추정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서 연구원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8조 원을 넘어선 영업이익을 올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십시오. 네, 사실은 이 컨센서스가 지난달만 하더라도 7조 원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5월달이었죠. 5월달만 해도 7조 원이었는데 6월 말 정도 가면서 이제 시장에서도 8조 원까지 기대감을 좀 많이 가졌었고요. 8조 원 넘어가는 증권사들이 상당수가 좀 됐었습니다. 지금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부문별로 세부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8조 1천억 정도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M 쪽에서 4조 4천억 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2조 5천억 원, 그리고 가전이 1조 정도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나머지를 차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면 확실히 갤럭시 S7이 호조를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이런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4% 정도 올라가는데 이런 실적 호조를 상당 부분 좀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가전 쪽이 작년에 상당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 1분기에는 적자였고요. 2분기에는 한 2천억 원 정도 흑자였는데 금년 2분기 정도는 한 1조 원 정도 흑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전 부문 호조 그리고 갤럭시 S7의 호조가 8조 원을 상회하는 이런 실적을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다,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스마트폰의 실적 개선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있을지, 앞으로 증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의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삼성전자의 이런 잠정 실적에 대한 예상치들, 실적 예상치들이 6월 초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글로벌 증시 불안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증시가 좀 주춤하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스타트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은 금일 같은 경우는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만 선방을 해준다면 국내 증시에는 이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불안한 와중에 국내 증시에는 어느 정도는 버텨줄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 윤정식 기업 분석팀 연구원님 전화 연결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소개구리 점법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님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그런 말씀 하셨었어요. 내일 있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분기점이 될 것이다. 8시 30분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증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대응 전략 짜주십시오. 네. 자, 어제 우리나라 심쿵하게 시장이 떨어졌었죠. 삼성전자의 영향이 많이 컸던 것 같아서요. 어제 삼성전자가 장중에 3% 밑에까지 밀리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도 꼬였고, 여러 가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제 시장이 훅청하게 밀렸습니다. 근데 밀려도, 어떠냐, 또 다른 기회가 온다라는 걸 항상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는 어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삼성전자가 시장을 많이 어제 짓눌렸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증시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겠습니다. 자, 다우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다우는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밑에 쭉 빠졌다가 꼬리 주고 나왔어요. 자, 엊그제도 말씀드렸던 18,000포인트 블랙시트에 악재가 나온다면 금리 인상 연기로 인해서 호재가 나옵니다. 이게 악재와 호재가 지금 여기 싸우는 이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심리 속에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는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흔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18,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탠스, 이 방향만 잘 설정한다면 시장은 언제든지 즐겁게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는 반등이 들어오겠죠. 어제 슉 밀었던 낙폭을 오늘 만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글로벌 증시, 특히 다우존스가 양봉을 마감해서. 자, 어젯밤에 제가 체크했을 때 마이너스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 나온 후에 금리 인상의 조율제에 대한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스닥도 제가 말씀드렸던 5,000포인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5,000포인트도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만히 보면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주가는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급락과 급등이 연속으로 반복되는 시장이다. 근데 하지만 그 급락했던 만회분을 바로바로 들어올리는 시장입니다. 강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 볼게요. 제가 이제 점퍼 시작을 하면서 중국 본드 레버리지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느새 3,000포인트까지 와 있네요. 자, 3,000포인트까지 와 있는 그런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00포인트까지 어느새 연기만큼 올라와 있네요. 자,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때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싶네요. 자, 금값도 많이 올라갔죠. 금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 자산 쪽에 투자가 몰리면서 금값이 많이 올라왔던 포인트입니다. 자, 앞으로도 금값에 대한 부분들은 빅사이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이클이 도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가 한번 볼게요. 자, 유가도 어제 1.78% 상승을 했습니다. 자, 47달러.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45달러에서 50달러 여기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치고는 못 갈 겁니다. 자, 이 라인에서 시간을 끌고 기간 조정을 거친 후 다시 윗방향으로 틀지 않을까. 그때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국내 지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 어제 심쿵했죠.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많이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사겠죠. 어제 개인들이 한 5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과 예금의 양매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 수급에 대한 싸움이겠죠. 근데 오늘은 다시 반등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같은 급락을 하는 장시장 속에서는 삼성전자 포인트를 잘 보면 돼요. 어제는 삼성전자가 지수를 눌렀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이제 블랙히트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큼 해소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뿐인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는 거 좀 웃긴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더 올리는 장세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7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700포인트를 레벨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 라인에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침에 동시효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소는 8포인트 플러스, 그 다음에 코스닥은 3포인트. 자, 어제 주가를 만회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어제
떨어졌던 주가를 어느 정도는 만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전에 한번 볼게요. 시작 전에 움직이고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을 꼭 챙겨봐야 됩니다. 자, 오늘 쌍방울 좋은 사람들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네요. 자, 디지털옵틱, 아침에 시세가 많이 나네요. 제 추천주이기도 하죠. 자, 19%, 9,000원, 목표가를 드렸었는데, 어느새 9,000원까지 와 있네요. 자, 아침에 동시호가에 9,000원 이상이 나온다면 매도해서 수익 챙기는 전략. 동시호가랑 아직 호가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래도 9,000원 목표가 드렸던 그 금액까지 어느새 언저리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수익 챙기는 전략. 그다음 CCS, 키로콤, 보성 파워텍, 광림 이쪽 반기문 관련주들이 눈에 띄게 보이네요. 그다음 빛과전자, 싱크웨어, 에코플라스틱 이쪽으로 매기가 쪽쪽쪽 붙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S넷도 붙어 있네요. 자, 오늘 시장은 어제 이 낙폭을 얼마만큼 만회를 하느냐에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추천주가 없습니다. 오늘은 추천주를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공개 방송을 하고 있으니, 공개 방송에, www.sctv.co.kr로 들어오셔서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또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분기점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가 어제 낙폭을 많이 줄이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를 보고 싶네요. 자, 시장은 나쁘지 않아요. 흔들 때 다시 매수를 기회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시장을 즐기자. 그 다음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장을 떠나서 잠시 머리를 식히는 것도 투자의 유효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성공투자 기원하면서 길을 넣어드릴게요. 개굴 팍팍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증시가 얼마나 어제의 낙폭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님의 의견을 보다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경제TV 들어오셔서 주식 챔피언 클릭하셔도 되고요.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 중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었죠. www.sctv.co.kr로 접속하시거나 전화 1644-6646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자, 지금 시각이 8시 51분입니다. 이 시각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봐야겠죠? 오늘도 역시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동시호가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십니까? 네, 먼저 이제 쌍방울하고 쌍방울 하면 이제 당연히 따르는 게 광림이죠. 이제 쌍방울이 뉴화청하고 이 500억 계약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시너지가 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뉴스로 나온 것 같아요. 보면은 이 쌍방울이 종속회사 쌍방울 상무유한회사를 통해서 주의 흥덕용 상무유한회사에 총 500억 상당의 이제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이 밝혀졌죠. 계약 기간 같은 경우 2017년 7월 6일부터 21년 7월 5일까지로 총 5년 동안 공급이 되게 되고요. 이게 14년 10월 설립됐던 이 주의 흥덕용 상무유한회사 같은 경우 이제 뉴화청 국제여행사의 관계사입니다. 주요 사업 같은 경우는 화장품, 일용품, 의류, 식품, 수출입과 관련된 도소매 판매하는 무역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5월에 MOU를 체결했었는데 쌍방울하고 광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이 뉴화청 대표가 가지고 있는 굿모닝 호텔, 루트 호텔을 기초로 하는 호텔, 오피스텔, 리조트 사업면세점과 같은 신규 부동산 사업 프로젝트에 이제 공동 투자 개발을 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뉴화청 쪽하고는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굉장히 좀 공고한 파트너십이 체결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보면 지금 그래서 보면 시간으로 160만 주 정도 되고요. 예상 체결가가 14% 정도 좀 상승이
상향해서 시작하려는 움직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작을 하면 지금 3,4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밴드나 이런 것도 다 돌파가 되는데 오늘 만약에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양봉으로 끝나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메커스인데 이제 메커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시세가 낮다가 굉장히 좀 가격 조정이 심한 폭에 속해 있어요. 그러다 이제 슬슬 분명히 이제 다시 한번 좀 나올 가능성이 있었던 자리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비트코인 관련 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결국에 이 브렉시트라든지 글로벌 변동성 때문에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계속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대체 통화 수단으로서는 아직까지 뭐 부족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메커스가 시간으로 23만여지 예상치 결과가 2.8%, 3% 가까이 좀 되는데, 이렇게 되면 4,460원 정도. 근데 지금 보면은 4,600원까지 좀 매물벽이 커요. 그래서 아마 거래량이 좀 실리지 않으면은 이제 돌파들이 좀 쉽게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서원입니다. 서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시세가 2,800원대까지 갔다가 가격 조정 이후에 좀 반등, 그리고 단기 조정이 좀 들어간 눌림목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틀 동안 음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 반등이 좀 나올 거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최근에 금속 폐기물 재자원화 사업 관련된 육성, 이 부분이 또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공장 매각, 그리고 집중,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이라든지 알루미늄 부산물과 같은 새로운 분야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으로는 10만여주 예상치 효과 1.3% 정도 되는데, 지금 1,900원대라든지 뭐 1,800원 후반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1,800원 정도가 딱 지지선 정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트레이딩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6분입니다. 장 개장을 한 4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출발 증시와이드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메리츠증권증권의 양태준 대리님 나오셨고요. 샘플러스의 조비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8시 반쯤이었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8조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장 출발 전에 오늘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을지 먼저 양태준 전문가님, 대리님 의견 들을게요. 예, 우선은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이제 스타트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런 출발선을 잘 끊어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한 0.9% 정도의 상승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시황 자체도 지금 그 FOMC 의사록도 상당히 좀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오늘 한국 증시는 좀 좋게 좀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 같은 경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매도 쪽으로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수급만 붙어준다면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도 긍정적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 발표가 향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어제 외국인들이 환산물 시장에서 좀 많이 팔았었거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지는지 호전되는지 여부를 체크해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조비 멘토님 의견도 좀 여쭤볼게요. 네, 어저께는 좀 유럽 시장이 좀 많이 빠져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 다음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오늘 아침에 양봉으로 좀 마감이 됐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은 유럽 시장이 떨어지는 데 반해 상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브렉시트로에 대한 영향은 좀 줄어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어저께까지 좀 조정을 받았지만 사실 이 조정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조정이었습니다. 그동안 6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 조정 안에서 또 큰 그림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저께도 좀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면서 이제 내일 그리고 모레 다음 주 정도에 좀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홀딩자 분께서는 좀 아직까지도 종목들이 물린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더 큰 그림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홀딩하시면서 수익권 전환되면 그때 전략을 한번 다시 짜보시는 건 어떤가, 그렇게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실 많이 빠졌고 어제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하면서 이제 브렉시트 우려가 다시금 이제 나오는 것 아니냐, 여진이 남아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또 미국이 오르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니까 다시 좀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슈들에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 다시 한번 시장에 임하는 투자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듣고 싶거든요. 양태준 대리님.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빠졌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FOMC 의사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8일날 결정되는 미국 고용진표, 그러니까 외국인들 관점에서 이제 그걸로 좀 짚고 넘어가자라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지연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불확실성,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지금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추격 매수 같은 경우는 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7월 7일 목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요. 어제 낙폭을 만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먼저 출발 상황 가야겠죠.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개장 분위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움직임 살펴주십시오. 예, 우선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아직 뭐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 그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2만 2천 선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8조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8조의 그 이상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기대감도 많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도 1%대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13만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약간은 이제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전력량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기대가 되면서 좋은 흐름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현대모비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급적인 측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매수 전환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외국인들 매수 전환을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그동안 펀드 환매 물량이 나왔던 기관들까지도 다시 한번 이제 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지수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2000선에서 항상 이제 기관들에서 펀드 환매 매물 물량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기관들 같은 경우가 뭐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0.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일정 부분 그동안의 그 상승률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미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강한 상승보다는 시장의 이러한 분위기를 보면서 약간 좀 횡보하는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잠시 뒤에 코스피 쪽에서 어떤 특징주들이 오늘 또 움직이는지 보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0.18포인트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0.52% 오른 1963.30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이제 코스닥 분위기 봐야겠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움직임까지 짚어주십시오. 조비멘트님. 네,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90.46포인트에서 0.72% 좀 상승 중에 있는데, 일단은 코스닥 시장이 갭을 띄웠다는 점에서는 매수세가 좀 강하게 아침부터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흐름이 계속 유지된다면 오늘은 좀 상승장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다면은 저 볼린저 밴드의 좀 상단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올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 볼린저 상단 밴드가 한 703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3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 유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0.91%로 1%대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카카오가 0.53%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서가 마이너스 1%대 좀 상승하고 마이너스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이 반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동서 쪽이 좀 빠진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CJ E&M이 보합권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0.64% 상승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바이로메드, 바이오 쪽이 좀 많이 상승하고 있죠. 1.11% 좀 상승하고 있다. 루엔이 0.83포인트, 83% 상승하고 있고요. 코미팜 바이 쪽이죠. 1.24% 상승하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게임 쪽 대장주인데 0.88% 좀 상승하고 있다. 파라다이스도 0.60% 상승하고 있고요. 케어젠이 1.70%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머티리얼즈나 코오롱 생명과학 등 또 1%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동서를 제한 나머지가 상위권 종목들이 모두 다 흐름이 좋다. 오늘 좀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도 역시 뭐 시장이 좋다 보니까 단타 종목이 혹시 있을까 한번 잡아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PC 디렉트라는 종목을 일단 준비했는데 한번 보고 시장을 보고 한번 어떻게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특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PC 디렉트라는 종목을 오늘 양봉이 전환이 된다면 그때 한번 매수가를 한번 매수를 좀 추천드려보고요. 목표가는 한 6,950원에서 7,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타도 드리고 또 이따가 2시에 또 종목 세일즈에서 이런 단타들이 어떻게 이제 매수가 가능했는지까지도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다음 이제 2시부터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단타 종목으로 PC 디렉트를 추천 종목으로 주신 말씀이신데 오늘 1% 정도 빠지거든요. 조금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 매수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양봉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때 한번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닥까지 어떻게 출발이 됐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봤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볼까요? 어제 일본 증시가 장중에 2% 넘게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있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소폭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0.21% 하락한 15,346.815 거래를 시작했는데 미국 증시 상승 소식에 낙폭이 크지는 않게 출발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 조금 더 볼게요. 양태준 자리님, 수급 상황 좀 전에 이제 지금 분석할 만한 집계는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수급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업종별 흐름 좀 짚어주십시오. 네, 수급적인 측면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우선은 약간 좀 안타깝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매도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물량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도 하락을 했을 때도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이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어떻게 보면은 악영향이 좀 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투신권들이 다시 한번 매수 쪽으로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 하락을 일정으로 좀 방어하는 차원에서 좀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연기금 쪽에서는 지금 오늘 소폭의 좀 매도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매수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 폭이 좀 더 커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수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우선 지금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 좀 본다고 했을 때는 등락률을 봤을 때는 뭐 기계 쪽이라든지 비금속류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운수 창고라든지 유통업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올라가고 있는데, 보통 이제 대형주 중심이 아니고 소형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형주를 이제 한 번 더 끌어올렸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좀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형주로 좀 매기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당분간은 좀 작은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코스닥 상황 봐야겠죠. 코스닥 수급상은 어떤지, 또 오늘은 어떤 테마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닥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오늘 108억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동반 매도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7억과 72억을 좀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아침에 갭을 띄웠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은 시장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약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 오후장부터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수급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업종별로 쪽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코스닥 현재는 아침이지만 좀 두각을 늘어나는 것이 섬유 의류 업종이라는 것을 봐서는 아마 코덱스 컴바인 좀 지수 업종을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통신 장비도 역시 좀 강세입니다. 1.5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것이 삼형 ENC라는 종목이 18%까지 좀 상승이 나오면서 좀 이제 업종을 좀 끌어올렸다. 역시 통신 서비스까지도 1.35%로 조금 강세를 보였다. 제약 바이오나 컴퓨터 서비스까지 의료 정밀 기기, 반도체까지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오늘 시장이 좀 좋았는데도 많이 떨어진 것들을 본다면 건설이나 운송 쪽이 아직까지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은 한번 이제 테마를 타거나 좀 이슈를 타서 상승이 나왔지만 이제 이슈에서 소외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이제 조금 침체되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환시장 분위기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 오늘 환율은요, 7원 10전 하락한 1158원 50전에 거래를 출발했는데요.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님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외환시장 출발 분위기 어떤지 봐주십시오. 네, 달러원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7원 10전 하락한 1158원 50전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16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미국 FOMC 의사록에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확인된 영향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인 하락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과 고용 부진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경제 전망 등에는 이전을 보였지만 기준금리 인상 전 추가적인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 신중한 결정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고요. 그러면서 여기 환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는 일결물이 1160원 15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일결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55전을 보유하면 어제 현문한 종가였던 1165원 60전보다는 약 6원 정도 하락한 셈이고요. 지난밤에도 영국의 부동산 펀드 환매 중지에 이어서 BOE 양적 완화 기대로 파운드화는 하락을 지속했습니다. 반면에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요. 브렉시트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 인상 지연과 각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전망에 오늘 서울 환시에서는 달러 매도가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으로 하락을 하겠지만 제한된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대량 매도와 위안화 고시환율 상승이 달러 매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위안화 고시 환율이 상승한다면 장중 환율은 하락폭을 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내일 밤에 있을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나면서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예상 범위는 1157원에서 1162원입니다. 예, 외환시장 출발 분위기 봤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개장 이슈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장중 2% 넘게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STX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법정 관리 중인 STX 건설의 매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고, 오늘도 STX 그룹주는 동반 상승세를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 짜보면 좋을지 잠시 뒤 이야기 나눠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여전히 국제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도는 지속되고 있죠. 금 관련주들 또 안전자산 관련한 ETF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게요.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STX 건설 매각 예비 입찰에 8곳이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매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태준 대리님, 오늘도 STX그룹주는 굉장히 급등세예요. 네, 우선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4.7%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 같은 경우가 9%대 거의 10%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공업도 20%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STX 관련주들은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게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접근하신다 하시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STX는 지금 건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페노션, 그리고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제 법정 관리가 들어가고 자유협약 또 법정 관리, 이러한 부분들
부분들이 항상 시장에서 많은 부분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났었는데 지금 STX 건설로 인해서 뭐 매각이 잘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이렇게 오른다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TX 관련주들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에도 부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특히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이라든지 우리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그냥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고 그런 지금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뭐 중장기적까지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급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차익 실현까지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중공업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20%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 본다 했을 때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시 한번 매도 관점으로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제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차익 실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언제 어느 순간에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수급이 나왔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시되 좀 자제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건설 매각 흥행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STX 그룹주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양태준 대리님의 의견 여쭤봤고요. 조비 멘토님께서는 STX 그룹주 어떻게 보세요? 네, STX 먼저 얘기를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런 이슈가 좀 발생되는 이유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이제 매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 매각 가격이 약 200억대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번은 재작년에 한 번 매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 매각 가격이 워낙 싸게 이제 인수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기업이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입찰이 되지 않았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번에 8곳에 예비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입찰이라는 것은 입찰을 확정을 둔다라기보다는 해볼까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곳이 8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 입찰은 이제 7월 22일 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입찰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 그래서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STX 건설 같은 경우는 10대 건설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소나 그리고 뭐 전자기기, 전자 뭐 공업 등 여러 가지 뭐 건설을 사업했던 영위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업 자체로만 논다면은 좋지만은 하지만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TS 이제 그룹주 종목들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저께 좀 크게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좀 터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 4.78%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예비 입찰이 되면은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은 더 상승이 좀 나오겠지만 그 중간까지는 좀 흐름이 끊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 봐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본다고 해서 그 부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추격 매수는 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STS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ST 뭐 중공업이나 엔진 역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물리기 시작하면은 시장에서 또 소외되기 시작하면 한없이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항상 얘기하듯이 연봉 차트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격 조정을 거쳐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만 테마가 붙어서 또는 이슈가 붙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이 같으세요. 지금 자리는 추격 매수는 불가하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다. STX 그룹주가 어제 오늘 동반 급등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 전략자 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를 좀 보고 싶은데요. 두 번째 이슈는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국제 금융시장을 여전히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오늘 또 보니까 달러엔 환율이 또 101엔선까지 올라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도에 따라서 금 관련주들이 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또는 또 안전자산 ETF 관련주들을 사야 되냐 그 시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증권사 의견부터 듣고 싶습니다. 동부증권 용산지점의 김형견 주식팀장님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전자산 선호도는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 의견은 어떤가요? 예,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브렉시트의 우려에서 시장의 심리가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브렉시트가 처음 발생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로 판단이 됐습니다만 이제 영국에서 다시 이제 부동산 관련된 펀드에서 환매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어제 크게 이제 증시가 좀 하락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시 큰 그런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것들인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겠죠.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신다면 증시는 일단은 빠르게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 시장이 오늘 주목을 했던 그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브렉시트보다는 좀 더 미국 시장에 맞는 그런 쪽의 움직임에 좀 주목을 했다. 특히 연준 의사로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또한 경제지표, 서비스 지수의 호조 이런 것들에 좀 더 주목을 했다는 점.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 역시 지난달에 있어서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던 데에 대한 기저효과가 분명 이번 달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고용지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한 그것이 지난다면 오늘 우리 시장의 2분기 실적 발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시작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처럼 미국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가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증시에 아무래도 브렉시트보다는 앞으로 좀 더 방향이 좀 다른 쪽으로 맞춰진다는 그런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채금리 그다음에 금값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염두를 해두시는 건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과도한 우려보다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우수한 그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편의 포트에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찾는다면 금과 관련된 종목이면 아무래도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라는 측면에서는 배당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한 실적이라는 측면에서는 화장품 관련 주식들이 가장 실적에서는 두드러지게 우수하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에 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최근에 파운드와 약세에 따르는 반대급부 엔화는 강세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관광 관련된 종목군들 카지노나 아니면은 관련된 그런 면세점 관련 주식들 최근에 많이 빠진 또 기저효과, 메르스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로 포트를 좀 압축해서 구성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이런 불안한 변동성 장에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브렉시트 우려가 여전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국내 기업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동부증권 용산지점의 김형겸 주식팀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서서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께서 지난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이 또 오늘 장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전화 연결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김영구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디지털 옵틱을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팔려고 하니까 또 오르네요. 이거 리뷰 좀 해주십시오. 네, 목표가는 한 9,000원 정도 잡았는데, 살짝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 정도 수익 중인 거라고, 매도 시점에서 한 20% 정도 수익 중인 것 같네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은 지금 매도를 하시고,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항대가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을 일단은 챙겨놓고, 또 다음 추천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가로 디지털 옵틱은 수익 챙기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종목이었던 디지털 옵틱 오늘장 갭상승 출발해서 지금 8% 급등인데요. 차익 실현해서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개장 이슈톡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볼게요. 먼저 양태준 대리님,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안전자산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는 것도 같은데 같은 의견이신지 팁 좀 주십시오.
우선 아무래도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미국 입장으로 보더라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지연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존재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 가격 또한 올라가고 있고 ETF 또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제 뭐 좀 커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커진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의 지연이 좀 나올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상승세는 좀 꺾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킨텍스 골드 선물이라든지 이러한 금 가격 같은 경우가 이제 우상향을 하고는 있지만은 일정 부분 이제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일단락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금 관련주로 봤을 때 뭐 고려아연도 마찬가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한 0.9% 정도, 1% 정도 상승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아닌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들, 특히 한국 시장으로 봤을 때는 성장주 위주,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화장품 쪽으로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은 그 6월달 됐을 때는 중간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이런 중간 배당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연말까지 보신다고 했을 때는 이런 배당 관련주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반기에 금 관련 펀드들이나 안전자산 관련된 ETF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상반기에 좋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성에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나라는 양태준 팀장님, 예, 대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조비 멘토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예. 일단은 먼저 금을 설명드리기 전에 브렉시트 때문에 왜 금값이 올라가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나서 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브렉시트가 되게 되면 영국은 특히 파운드화를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유럽은 유로화를 쓰게 되는데, 두 개 가치가 모두 떨어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던 일본의 엔화나 그리고 미국의 달러, 그리고 이제 금, 은의 가치가 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데 반해. 그래서 지금 금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제가 항상 말했듯이 이 연봉 차트를 통해서 보면 굳이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볼 필요 없이 차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가격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 상승이라는 것이죠. 금 차트 한번 연봉 차트로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음봉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음봉이 많이 나오고 나서 하나의 양봉이 나오면 하나의 이제 이게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봉의 이제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 봉이 다시 좀 줄어들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좀 급등을 좀 나왔지만 좀 다시 좀 하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봉을 좀 줄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금은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브렉시트 때문에 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값은 자연 원리, 그 수요 공급 원리로 가서도 올라가기 때문에 금값은 저는 오히려 이번 지금까지 했던 이슈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금뿐만 아니라 또 은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 역시도 이제 3년 연속 좀 떨어지고 1년에 하나의 짧은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연도가 아니라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혹시 아십니까? 그 미국 달러가 이제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환율도 올라가겠죠. 환율 올라간다는 뜻은 우리나라 시장은 좀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환율 역시도 우리가 오늘 예상을 하실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환율 차트로도 보면 연봉 차트가 이제 3년 연속 환율이 좀 떨어졌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에 이런 기간 조정을 거치면 다음 연도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사례를 또 들어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해서 음봉이 발생하다 하나의 이격 조정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해부터는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 은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금과 은,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원유도 있습니다. 원유도 이제 음봉으로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내년부터 좀 급등이 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좀 거래량이 같이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유가 올라간다는 것은 일단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세계 시장이 좀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미국 시장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 좀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추세가 꺾였다라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눈으로만 보이는 부분이고 거래량과 다른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본다면은 미국 시장은 앞으로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조금 지지부진한 데에 비해서 미국과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중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뭐 말씀드렸듯이 항상 좀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브렉시트로 잠깐 떨어졌다고 해서 이 부분이 바뀌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 시장과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 그리고 금, 은 그리고 이제 원유까지 좀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인토님께서는 금, 은, 원유까지 내년부터는 급등세 이어질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금 관련주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참고하시고 투자의 지표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장 이슈톡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은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르는 종목들 위주로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3% 넘게 급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었죠. 그래서 철렁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2분기 잠정 깜짝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오늘 반등이 또 나옵니다. 1%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태준 대리님, 삼성전자 좀 분석해 주세요. 예, 우선 뭐 삼성전자 실적은 뉴스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제 수급적인 측면 좀 본다고 했을 때는 여전히 이제 실적 발표 전후로 봤을 때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오늘도 여전히 좀 외국인들은 좀 매도 쪽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건 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전 고점 부근이 147만 9천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이러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강한 반등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조정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차트적인 측면을 본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지금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다시 조정 구간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뭐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 같은 경우만 지금 좀 매수가 오고 있고 투신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도 환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한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 개인적으로 금융투자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한 1%대 상승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기에는 다소 좀 힘이 좀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분할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휴대폰뿐만이 아닌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스마트폰만 이제 국한해서 보시지 마시고 반도체 쪽도 같이 한번 엮어서 보시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좀 더 이제 좀 크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도 이제 스마트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으로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구간은 뭐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기 위한 조정 구간이긴 하지만은 강한 상승으로 나오기엔 다소 좀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추가 상승에 대한 힘은 좀 부족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 그 외의 종목들이 함께 오를 만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됐을 때는 삼성전자와 이제 동반해서 갈 수 있는 이제 부품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부품주들은 이미 다시 다 올랐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은 부분 그동안에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뭐 화장품, 제약,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시장에서는 이슈가 됐었었는데 지금 시장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 종목들을 본다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는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동반 상승으로 좀 나오고 있고 여기 안에서 이제 좀 옥석 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아무래도 장비군들도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흐름이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AP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SF
CFA 이런 부분들도 좀 장비군들도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시고 조비 멘토님의 의견도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오늘 주가 흐름 어떤가요? 네, 삼성전자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1%대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143만 4천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삼성전자를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 게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주식에서는 또 우리가 기술적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흐름을 좀 봐본다면 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잠시 잠깐 좀 벗어났지만 다시 좀 떨어질 것이다.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어떤 실적 개선, 실적에 대한 이슈보다는 더 어떤 기간 조정과 이격 조정을 좀 거쳐야지 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봉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항상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먼저 급등이 나온다라게 하기보다는 지금 기간 조정을 좀 거쳐서 내년부터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이 아니면 내후년부터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실적은 상당히 좋지만 오늘 거기에 반해 좀 그 상승세가 좀 큰 것은 아닙니다. 0.77%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는 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중소형주 중에서 삼성전자의 여파를 받을 만한 종목도 보십니까? 제가 좀 가지고 있었던 게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에스코넥이요? 네, 근데 부품주는 이미 먼저 뛰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조금씩 오르고, 그리고 부품주는 이미 뛰었기 때문에 사실 에스코넥이나 레이젠 같은 경우도 제가 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추천드리기는 그렇고요. 다음에 혹시나 좋은 종목이 또 된다면 그때 한번 삼성전자 관련주로 좀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2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 종목 중에서 OCI를 볼 텐데요. 오늘장 5.5%나 급등입니다. 어제 좀 많이 빠져서 우려를 샀었는데 외국인들이 공매도 비중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또 OCI였잖아요. 이 종목 오늘장 이렇게 강세 흐름을 이어서 더 오를 수 있을지 좀 분석해 주세요. 양태준 대리님. 예. 네, 우선 OCI 같은 경우가 이제 태양광의 대표 이제 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뉴스 기사, 정부 관련 이슈가 좀 테마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42조를 투입을 해서 신산업, 신재생 에너지의 테마에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뉴스화가 되면서 이미 전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주들 많은 부분 좀 이슈가 돼서 좀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태양광 쪽에서는 OCI보다도 이제 신성솔라 에너지가 먼저 좀 치고 올라가고 오늘 같은 경우는 OCI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좀 수급적인 측면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OCI 같은 경우가 5.8%대 지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가 이 거래일 연속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정책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충분하게 힘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가는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OCI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인 측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하단 쪽에서 많이 이제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들 충분하게 상승 흐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주봉이라든지 월봉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가격대는 저렴한 가격이고 정부 쪽에서 지금 2020년까지 이제 긴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OCI가 이러한 태양광 쪽에 다시 한번 수혜를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실적 과시화까지 지금 얹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하게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로 보면 악재보다는 이제 앞으로 주가가 오를 만한 호재가 더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97,500원이 지금 거래되는 가격인데 혹시 목표가를 설정한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우선 뭐 OCI 같은 경우는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좀 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20년까지 장기 프로젝트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안에서 상당히 좀 등락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그 전 고점 부근이 한 83,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가 지금 수급적인 측면이 OCI 전고점이요. 예, OCI 그러니까 그 전에 한 95,000원 정도 올라갔었을 때 그 부분까지 이제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게 차트가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요. 97,500원이에요. 제가 지금 차트가 잘못 보여갖고요. 예. 그러니까 16만원 선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 지금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실적이란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OCI가 전고점이 16만원 선까지도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양태준 대리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제 다른 특징 중 하나 좀 볼게요.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 역시 2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이 오늘 급등세가 나오는데 조비 멘토님. 네, AP 시스템이 현재 뭐 1.17% 상승 중에 있는데 그렇게 뭐 큰 게 상승한 건 아니지만 좀 이슈가 붙었다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봉 차트를 먼저 크게 좀 살펴본다면 작년에 뭐 116%까지 좀 상승했고 이번 연도는 65% 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총합하셔서 뭐 250% 정도 좀 상승한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본다면은 일단은 너무 많이 좀 상승했다라는 걸 좀 느끼고 계시죠. 상승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 관점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부분이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장기 투자 관점이나 단기 투자 관점도 물론 유효할 수 있지만 굳이 이 종목 갖고 이제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이 세상에서 이제 이런 종목만 있다라면 이 종목 갖고 매매하겠지만 다른 종목도 많으니까 다른 종목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AP 시스템을 매매했다면 저는 이런 자리에서 매매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보면 주가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자리들이 이제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노란색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위에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주가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뭐 장기 투자하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매매를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AP 시스템은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실렸지만 지금 자리 매매 자리는 아니다라는 조비 멘토님의 의견이었고요. LG상사 볼게요. LG상사도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네요. 예. 우선은 LG상사 같은 경우가 지금 1.3%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 매수세가 3거래일 연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들 관점에서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랑 이제 일본 기준 차트랑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누적을 보신다고 이렇게 좀 겹쳐서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지금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하게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 이제 언제까지 이어지느냐가 이제 가장 관건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는 충분하게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만 원 선까지는 충분하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시즌 동안은 충분하게 시장에서 모멘텀을 받고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메리츠정금증권의 양태준 대리님 그리고 샘플러스의 조비 멘토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금주의 테마 속에서 옥석을 가리는 전설의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발의 배경한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배경환입니다. 어제 주가가 급락했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기는 하는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종목 리뷰해 주시기 전에 투자 전략 좀 짜주신다면요. 네, 저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오르나 싶으면 또 기관과 외국인이 발목을 잡고 상당히 답답하실 것입니다. 앞번 방송 시간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대형주는 일단 피하시길 바라고 어제 어닝 시즌에 진입했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이제 어닝 시즌에 진입했습니다. 전일 증시에 급락이 발생했지만 자세히 찾아보시면 조용히 상한가 진입한 종목들도 몇몇 종목을 보았을 겁니다. 상한가 가는 종목은 상한가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이어서 상한가를 진입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그 이유를 재료 또는 호재 또는 테마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주식에 투자를 하시면서 개별주라고 생각하셔서 무시하신다거나 소형주라고 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시거나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식에서 큰 수익이 나신 분들을 보면 중소형주에서 수익들이 크게 나지 대형주에서 개인들이 수익 창출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강주 드리지만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해 놓은 종목에는 당분간 접근을 하지 마시기 바란다는 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고를 때 개별 중소형주 주가는 대바닥이고 재료 또는 테마 호재를 지니고 있는 종목을 잘 골라서 투자하신다면 100점 100승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추천드리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면 이번 에센테크 같이 우리가 에센테크를 1,045원에 제가 추천을 해서 약 1,800원대까지 달리는 종목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 종목을 잡아야 여러분들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당분간 대형주는 피하시고 중소형주로 보시되 실적이 좋으면서 호재와 테마, 정부 정책 관련주들로 주가는 대바닥에 있는 종목을 골라 들목짓기를 한다면 손실이 없는 투자를 할 것입니다. 예, 발의 배경환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100점 100승할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종목 리뷰부터 하겠습니다. 화신테크가 어제 장 많이 빠지는데도 비교적 견조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오늘 다시 반등이 나오네요.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화신테크는 어제 급락장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는 견조한 흐름이라는 것은 어떤 재료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매도는 없고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급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정부가 지난 1일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 차량 산업에 약 5조의 예산을 확보해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차인 전기차 등으로 교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이어서 이번 정부의 발표는 마치 화신테크를 위한 발표처럼 느낄 정도로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스마트카나 전기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차량 경량화로 차체 및 셰시 경량화 부품 업체인 화신테크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신테크는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전기차 경량화 차체와 셰시를 납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번 삼성에서도 전기차를 출시하는데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경험치가 있는 화신테크가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그룹인 화신은 테슬라의 브레이크 패드 등도 납품 협상 중이라는 것을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어서 화신테크에 대한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확인한 바로는 거의 패드가 납품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연 화신테크를 전기차 관련 직접 수혜주이며 전기차 테마 대장주로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신테크는 현재 주가는 약 3,700원대이나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으며 실적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로 전기차 테마 대장주 상상 이상의 급등도 기대해볼 만한 구간이면서 현재 화신테크는 요즘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 시가총액이 약 300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유통물량 또한 150만 주에 불과해서 상상 이상의 급등도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3,100원으로 하시고 1차 목표가는 정고점인 8,000원으로 하시고 2차는 12,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예, 화신테크에 대한 손절가와 목표가 변함없으시고요. 여전히 자신감을 비춰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화장품 관련주로 분류될 수 있는 바이오온에 대해서도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바이오온을 관련주 중에 바이오온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추천주로 올렸습니다. 바이오온이 추천 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급락장 어제 또 하루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이라기보다도 쉬어가는 모습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바이오온이 최근 중국에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중국 국가식품 의약품 감독관리총국에 위생허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연초 지분 인수를 결정한 북경 원일차식유황공사를 화장품 사업의 거점으로 삼아 중국 진출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의 화장품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난 4월 7일 바이오는 스킨 에이지와 포괄적 업무 제휴를 체결을 하고 공동으로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했으며 스킨 에이지는 화장품 전문 기업으로 대표적인 히트 상품인 립타투 등 대형 온라인몰을 비롯해 올리브영, 아트박스 등 온라인 매장 등과 11곳의 해외 기내 면세점에서도 이미 진출한 기업이어서 이건 바이오온의 화장품 중국 진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M&A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또한 바이오온의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업무 제의로 바이오는 스킨에이지 상표권을 사용 권리를 갖게 되었고 바이오는 이를 토대로 국내는 물론 중국 시장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바이오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화장품 중국 시장 진출 본격화로 현재 중국 국가식품의약감독관리총국에 위생허가를 제출해서 곧 중국 정부의 승인을 임박해 있습니다.
근간 승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이 대목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또한 바이온이 사법인 증권 취득 이후로 82억 전환사채 발행을 해서 자금 확보를 했고요. 대형 호재 발생도 또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이온 실적은 지금 흑자 지속이고 은행 서프라이즈도 기대되고 있고요. 현재 2,100원대입니다. 대박 재료가 대기 중인 종목으로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현재 주가는 아주 대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절가는 1,850원을 하고 목표가는 1차 정고점인 4,000원을 하고 2차는 6,00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예, 오늘 새로운 추천주는 없으시고요. 바이온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발의 배경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입니다.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971, 코스닥은 692포인트입니다. 장중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상승 전환되면서 투자 심리 호전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수급 상황도 괜찮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또 산선물 시장에서 쌍끌이 심리수를 보여줍니다. 시장 상황 잘 살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